음. 네, 안녕하세요. 불타는 금요일. 네, 여러분, 불타는 금요일인데 즐겁고 행복한 금요일 시작해갖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그 예고가 돼 있는 게 있죠. 일요일 날. 많은 분들이 또 특별 방송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송 감사드리며 잘 듣겠습니다. 이거 감사합니다. 반짝반짝 작을면인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도 오늘은 참 좋은 주기들이 있어서 좋네요. 김소연 변호사는 오지랖도 넓네요. 예전 이준석 대전 룸 사장도 무료 변론한다고 설치해 그다음에 강신업 변호사에게 뺏겼죠. 지금 구제역 변호하고 있잖아요. 블루마운틴님, 반짝반짝 작을변님, 서로 인사 해줘서 감사하고요. 들꽃님, 김건희 여사님 휴대폰 착신 정지해 놨대요. 착신 그래요? 예. 아이고. 블루마운틴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패너 역할을 갖다가 또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하시면 제가 그걸 갖다가 다 읽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갖고 여러분들이 좀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이렇더라 채널과 한통령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채널이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더라 방송 24년 11월 8일 방송 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민주당 새 녹취록 폭지 속에 이것은 미담일 뿐 알고 보니 명태균 씨는 훌륭한 사람이었네 물음표 땡 미담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이게 또 하루 종일 아주 각종 방송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명태균이 얘기한 게 미담이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제가 그 맨 처음에 그 김소연 변호사를 좀 소개할 때 약간 좀 사차원적인 게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그 말씀드렸죠. 새마을 방송을 갖다가 뭐 김종인 기자가 같이 하고 있는데 방송 중에 이렇게 손거울에다 이렇게 마스카라 올리면서 그래요? 네, 그랬는데요. 마스카라 올리면서 방송하는 그거 보고 제가 굉장히 아주 그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약간 좀 사차원 적인 그런 게 있다 그랬는데 역시 그 변론 내용도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그 오늘 제가 이 하는 걸 봤는데 오늘 창원 지검에 출석을 했잖아요. 출석하기 전에 명태균 씨가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변호사가 얘기하고 그런 방송을 봤는데 정말 재밌었습니다. 자, 하루에 한번 리마인드.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 교체를 이룰 한동훈 대표로 결집합시다. 한동훈 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개혁 세력 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고 한동훈 대표를 죽이려는 수구 세력 위장우파 유튜브 채널이 있다. 여러분 뭐 패널에 나온다고 해서 다 그냥 우파가 아닙니다. 그 오늘도 뭐 채널 A 방송에 보면 서정욱 씨도 나오고 그다음에 뭐 이정현 도 나오고 또 뭐 변호사도 나오고 뭐 이렇게 나왔는데 정말 우파 패널이지만 그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떤 그 사건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나 접근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가려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한번 이렇더라 방송 내용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1월 8일 방송 명태균 변호인 김소연 변호사 민주당 새 녹취록 폭록 속에 이것은 미담일 뿐이다. 알고 보니 명태균 씨 훌륭한 사람이었네. 이거 좌파 패널이 한 거예요. 우파 패널이 얘기한 게 아니라 좌파 패널이 약간 좀 기가 찬 듯이 아이고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된 다음에 뭐 여기저기서 뭐 트럼프 인맥이 뭐냐, 트럼프 오늘은 또 무슨 트럼프가 조선 배 만들고 그런 걸 조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뭐 한국에 뭐 조선에 뭐 그런 뭐 도움이 필요하다는 둥 또 그 얘기를 해 갖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뭐 확인해 보진 않았지만 뭐 조선 관련 또 주식들이 막 팡팡 뛰지 않을까요? 트럼프 한마디에 왔다 갔다. 또 무슨 뭐 와이프 지금 세 번째 와이프죠. 야, 오늘 한 사실인데 제가 어제 왜 장남의 지금 약혼녀 있잖아요. 장남의 약혼녀도 그게 첫 번째 결혼이 아니더라고요. 장남의 약혼녀도 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살다가 이혼하고 이번에 장남하고 다시 이렇게 결혼하려고 이제 약혼까지는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도 보통 사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앵커 출신에다가 또 검사 출신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 트럼프의 지금 와이프가 멜라니안가? 그분이 지난번 재선을 했을 때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을 때 그때 한참 막 이혼 설이 나왔습니다. 그래 갖고 했는데 이번에는 또 그때 어쨌든 간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혼을 안 하고 이번에는 또 전폭적으로 이렇게 뭐 선거 유세에 참여하고 지지해 갖고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47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음. 그런데 제가 또 오늘 처음 한 사실 지금의 와이프가 이제 세 번째 와이프인데 트럼프의 세 번째 와이프인데 그분하고 장남의 약혼녀 있잖아요. 장남의 그러니까 며느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엄마가 되고 이쪽은 이제 서일로 따지면 이제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한 살이 많대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예. 채널에 의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그걸 갖다가 어디서 했지? 한 살이 많다는 얘기는 여러분 혹시 꽉티비라고 아시나요? 꽉티비라고 김진 앵커가 그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유튜브 채널이 주로 쇼츠 영상을 그러니까 1분 미만의 쇼츠 영상이 있잖아요. 내가 50초 만에 얘기해 줄게. 그렇게 하고 막 뭘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내가 거기서 봤든가 아마 김진 앵커가 설명하는 걸 봤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한 살이 더 많대. 많대. 예, 며느리 될 사람이. 예. 정말 트럼프와 트럼프 가족에 대한 얘기는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채널에 의해서 또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방송을 했는데 트럼프하고 관련해 갖고 바로 이제 이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트럼프 장남인데 이 장남은 그러니까 이제 이번 대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의 부통령도 이 장남의 추천으로 부통령 지명이 됐고 그래서 지금 부통령으로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차기 대권 주자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인데 아주 멋있어요. 또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트럼프 아버지를 따라 갖고 한국에 또 방문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굉장히 좀 귀엽고 그때도 이제 키는 컸는데 굉장히 귀엽고 트럼프도 아주 젊은 시절이니까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호리호리하고 살도 안 찌고 호리호리하고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제 또 막 지금 인연을 찾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이 좀 굉장히 한국에 강력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체류비를 갖다가 뭐 10배를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좀 그러고 자국 위주니까 강력한 미국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같이 수출을 먹고 사는 데는 약간 불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무역 흑자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분이 뭐 무역 흑자에 대해서 약간 코멘트 댓글을 달아 주셔 갖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작년에 2023년에
대미 무역 흑자, 그러니까 한국이 돈을 갖다 더 많이 번 거죠. 수출 수입을 갖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한국이 수출을 훨씬 많이 해갖고 했는데 그게 444억 달러더라고요. 달러로. 그러니까 그게 444억이면은 얼마입니까? 거의 지금 한 50조? 50조가 넘죠. 예. 50조 넘는 그 흑자를 갖다가 봤는데 올해는 또 그 수치를 갱신할 거래요. 그래서 제가 왜 500억 달러라고 얘기한 게 그게 444억을 갱신하는 그 숫자가 한 500억 정도 될 거다. 이제 12월 말 마감해 갖고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안마의도 이제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약간 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보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미국은 적자 보는 거잖아. 그 대한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무슨 제재가 오지 않을까 그래갖고 약간 걱정이 돼갖고 지금 인맥을 막 찾고 있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채널 A가 오늘 보도한 게 뭐냐? 아, 이게 한국 교회에 인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장한 목사님이 전통적으로 이제 공화당하고는 친하니까 예. 그런 뭐 김장한 근데 김장한 목사님 굉장히 연세가 지금 많으신데 건강이 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예. 그분은 이제 침례교 쪽의 분이죠. 예.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영상을 갖다가 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채널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이걸 스캔해 갖고 갖고 왔습니다. 이분이 지난 8월 달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지금 11월 달이니까 8월이면 한 3개월 전쯤? 3개월 전쯤 한국을 방문해 갖고 여의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 교회로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왜냐하면 교인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60만 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가 단일 교회가 아니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체인을 다 합해 갖고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야 서울에도 있을 수 있고 부산에도 있을 수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체인 개념이 아니라 그냥 그 단독 건물 그냥 단일 교회로서 그 교인, 그러니까 이렇게 거기 등록한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빼고 되게 교인 그러면 그 등록 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식으로 등록하고 거기다가 뭐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아예 적을 갖고 그 활동하시는 분들 그 숫자를 카운트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단일 교회 하나가 한 60만 명 이상 되는 교인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교회 그 단일 교회가 신도가 60만 명이라는 데가 불가능하잖아요. 한국만 가능한 거죠, 사실은. 예. 그래갖고 그리고 그 본당 있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본당. 그러니까 본당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그 설교단을 갖다가 직접 보면서 예배드리는 그 대형 홀.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동시에 그 뭐죠? 한 2만 명 정도? 2만 명인가? 제가 뭐 제가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와, 그 홀이 그렇게 컸던가?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예. 그래갖고 어쨌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단일 교회로 거기 와 갖고 간증을 했대요. 그 간증 내용이 또 들어보니까 짠해요. 마음이 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이런 이 새로운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걸 왜 자꾸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한국 언론들이 보면은 트럼프를 갖다가 완전히 이 나쁜 놈, 해리스는 좋은 사람, 트럼프는 나쁜 사람. 그래갖고 트럼프는 뭐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말도 막 무식하게 하고 막 세게 하고 그래갖고 막말에 대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안 좋은 이미지로 너무 이렇게 막 이 점철이 돼 있어갖고 그렇지가 않다.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그 트럼프가 물론 뭐 이 부부 사이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뭐 그분이 뭐 세 번 결혼하고 뭐 성추행 뭐 무슨 파문이 있고 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뭐 사생활은 우린 모르는 거니까. 사실 부부 관계는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알 수가 없어요. 뭐 여러분 뭐 깜짝 놀란 그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좀 젊었을 때 그 사건이 있는데 여러분 뭐 가정에 관해서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뭐 행복은 이 지금 제목이 정확히 기억 안 나요. 그분이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가정에 대한 그 부부에 대한 어떻게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 그 책을 써 갖고 한국에서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고 그게 굉장히 유명해진 여성분이 계시는데 그 결국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도 이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가 없어. 음. 겉으로는 뭐 인고 부부처럼 뭐 이렇게 특히 인제 저는 인제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니까 뭐 흔히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막 뭐 점심 먹을 때 뭐 "자기야 뭐 이거 먹어." 하고 입에 넣어 주고 막 밥 챙겨 주고 그래 갖고 와 교인들이 "저분은 정말 인고 부부인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인제 그 사실 알고 보니까 딱 인제 교회에서 차 타고 집에 가는 순간부터 남자는 오른쪽 보고 여자는 왼쪽 보고 일주일 동안 말 안 하다고 있다가 또 일요일 날 되면은 굉장히 다정한 척 친한 척하면서 또 교회에서 막 밥 챙겨 주고 막 이러면서 예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남의 그 부부 관계를 갖다가 함부로 그 예단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이 얘기를 듣고 와 역시 그 트럼프의 그 가족이 제가 어제 트럼프가 그래도 신실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남도 그렇게 그 뭐야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버지가 세 번을 결혼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첫 번째 어머니, 두 번째 어머니, 세 번째 어머니가 지금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자식들이 좀 삐뚤어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 와 갖고 간증을 한 내용이라고 그럽니다. 7월 13일에 저희 아버지가 암살 시도를 당했던 그때 저는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만지셨다고 믿습니다. 이 벌써 이게 그 분위기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얘기하는 톤이. 예. 자,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굉장히 가까이서 이루어진 암살 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암살 그가 굉장히 가까운 막 멀리서 쏜 게 아니라 아주 근거리에서 쐈는데 살아남았다는 거죠. 다행히 안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와 저희 아버지와 저희 가정은 믿음이 더 자라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순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은 약간 좀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감동스러운 얘기인지 그게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좀 이게 크리스찬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 입장으로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일종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거리에서 쐈는데 어떻게 귀만 싹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골프장에서 또 두 번째 그 저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총을 걸고서 다 준비하고 그 뭐야 또 카메라 장치해 갖고 자기가 어떤 그 저격하는 장면을 갖다 생생하게 담으려고 그렇게 해서 경계선에 철망에다가 다 달아 놓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천우신조로 미리 골프홀을 갖다가 한 홀 앞서가던 그런 경비원 그런 경호원에 의해서 그게 발각이 돼 갖고 결국 무산이 됐다. 정말 인제 그런 거 보면 그렇게 와중에서도 살아남아서 대통령이 됐다. 아 이건 정말 기적이다. 이게 일종의 기적인 거죠. 근거리에서 딱 쐈는데 귀만 스치고 지나갔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순간적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습니다, 이쪽으로. 그 뭐 때문에 잠깐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만약에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면 그냥 정면으로 머리에 맞았을 것이다. 다행히 고개를 이렇게 약간 돌리는 바람에 귀에 스치고 지나갔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죽다 살아난 거죠. 결국 그때부터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준 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해 갖고 저와 그 장남 본인과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트럼프 아버지인 트럼프도 우리가 그 한국 언론이 그렇게 악마화하는 그 트럼프조차도 그 아들과의 그 영적인 교감, 신앙적인 교감 그거를 갖다가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걸 인정하고 '그래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음이 자랐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그 악독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예.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그 하나님 이게 강한 거하고요. 강한 거하고 악독한 거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북한의 그 김정은이 있잖아요. 김정은은 악독한 거죠. 예. 강한 거 플러스 악동한 거 강한 거? 그 강한 건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김정은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비원들을 갖다가 완전 무장해 갖고 기관총에다가 경비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 혹시 누가 나를 쏠까? 어쨌든 간에 김정은은 악독합니다. 왜 악독하냐? 지금 보면은 그 계속 지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를 위해서 파병을 했는데 정설이 뭐냐? 지금 북한의 젊은 군인 그것도 20 대 별로 그렇게 훈련이 안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20 대라고 그럽니다. 아주 어린 그런 애들. 그러니까 정예군은 별로 안 갖고 그런 애들을 갖다가 총알바지를 쓰기 위해서 무려 몇 명을 보냈느냐? 11,000명 정도 지금 보냈을 거라고 계속 지금 언론에 종합을 해 보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럼 왜 11,000명입니까? 그 사람당 한 명당 매달 받는 목숨값이 있어요. 파병한 그 대가가 달러로 받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그건 악독한 거죠. 남의 목숨을 갖다가 아무 힘도 없는 그런 그 아주 연약한 그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그 아주 어린애들을 갖다가 사지로 몰아넣고 그 사람의 죽음의 대가로 달러를 받아 갖고 결국은 자기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가 관리해야 될 한 5만 명, 한 5만 명 되는 그 사람을 갖다가 좋은 차 사 주고 그다음에 좋은 양복 입혀 주고 좋은 음식 주고 그 짓을 하려고 결국은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독하죠. 근데 이렇게 그 이 아들이 지금 간증하고 있는 그 트럼프 가정, 그다음에 그 트럼프 본인 아버지 트럼프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이 악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트럼프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트럼프 이퀄 악마다. 트럼프 이퀄 뭐 이재명이다. 이렇게 기존에 생각했던 분은 전혀 그게 아니다. 그런 거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는 또 이 간증 얘기가 화두가 돼 갖고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온 건 뭐냐. 자, 실세 떠오른 트럼프 장남, 한국과 인연이 주목됐다. 여의도 수목원교 8월의 방송에서 아버지가 그 적에게도 불구하고 안 죽은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깊어졌다. 아버지의 믿음이 깊어지고 나의 믿음이 깊어지고 우리 가정의 가족들의 믿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간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갖다가 하나 또 채널에 의해서 띄운 게 있는데 이게 지난 1월 달에 SNS에 그 신세계 조영진 지금 계속 부회장인가요? 계속 부회장이죠. 그 신세계 조영진 부회장과 친분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을 갖다 올렸다. 정말 그 조영진 씨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이렇게 트럼프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관련이 있을 만한 게 원래 트럼프가 부동산으로 큰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재벌 뭐 부동산 개발하고 뭐하고 사실 그 신세계가 또 그거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비즈니스에서요. 이 유통업이 있잖아요. 유통업이라는 건 어떤 우리가 한번 뭐 좋은 시스템이 있고 막 그래야 이게 유통업이 잘 될 거겠죠. 사실 유통업의 핵심은 뭐냐? 이게 부동산업입니다. 누가 얼만큼 그 요지의 땅에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 요지의 땅에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이게 결국은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마트 같은 거 보세요. 보면은 다 요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가 항상 그렇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이마트가 쓰면 거기가 또 반대로 좀 요지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유통업에서 승패는 뭐냐? 부동산업인데 그 지금 그 신세계와 그 이마트 그런 어떤 전략을 보면 역시 또 부동산업으로 성장한 그 트럼프의 장남하고 그렇게 또 인연이 달 수도 있겠다.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음.
예. 음. 예, 그래서 좀 그 트럼프를 너무 악마화한 거기에서 그 균형을, 물론 트럼프도 뭐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약점이 있고 또 좋은 점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좀 한국 언론은 이 좋은 점은 하나도 없고 마치 트럼프 그러면 아주 악마의 화신인 것처럼 너무 막 그렇게 트럼프를 만들어 놔 갖고 이미지를 그래서 제가 좀 균형을 잡아 드린다. 이렇게 채널 A에서 또 이런 걸 띄운다는 것 자체가 채널 A도 점점 이렇게 좀 균형을 잡아가는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반짝반짝 장르만이 선생님, 한 대표는 트럼프 정부랑 좋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한 대표가 곧 트럼프 만나러 미국 다녀온다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하고 잘 통할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약간 좀 그 한동훈 대표의 그 생각하는 거나 이 마인드는 그 서양식이에요. 약간 동양식이라기, 왜냐하면 일과 사람을 정확히 구분한다. 내 공적인 일에 어떤 사적인 어떤 친분을 갖다가 절대 섞지 않는다. 다 끊어낸다. 그래서 입시 논란으로 막 문자도 대답도 안 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미국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여러분 그 제 그 지인 중에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사나 우리가 들어보면 알 만한 그런 글로벌 컴퍼니에 뭐 매니저로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직책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 나이가 돼 갖고 뭐 은퇴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참 그 활동할 때 보면 정말 무섭다는 거야. 미국에서 정말 무섭다는 거야. 평소에는요, 막 이렇게 얘기한대. "야, 너 뭐 몸은 안 아프냐? 건강 관리 잘해라. 뭐 힘들면 좀 쉬어가면서 해라." 막 너무 막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해 준대요. 그런데 걔네들이 분기별로 이렇게 그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과에 그 얄짤 없습니다. 일은 일인 거야. 분기별로 체크하고 그걸 1 년에 딱 모아 갖고 1 년에 한 번씩 연봉 계약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네가 이만저만 해 갖고 너 연봉 깎아야겠다. 그러면 깎은 상태로 있을래? 아니면 나갈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해 갖고 성과가 좋으면 "야, 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승진시켜 주고 돈도 더 줄게." 그래 갖고 꼭 1 년에 한 번 그 자기의 보스하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할 때 정말 그 미국의 참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평소에 뭐 같이 골프도 치고 뭐 가족끼리 왔다 갔다 하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딱 실적을 놓고 볼 때는 숫자로 따다닥 따져 갖고 "야, 너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너 어떻게 연봉 깎고 있을래?" 아니면, 아주 그렇게 냉철합니다. 그러니까 좀 한동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 아닌가요? 평소에는 뭐 이렇게 잘해 주다가 어떤 일로 딱 들어가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천을 갖다 공천 비리, 한동훈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한동훈한테는 이 사고방식이 한동훈한테는 뭐 김영삼 같은 공천비리 있을 수가 없는 게 한동훈의 패러다임이다. 음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 사람들하고 잘 통할 것 같습니다. 뭐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한동훈하고는 오히려 잘 통할 것 같다. 예. 글로리아 스테파님, 트럼프 일가의 종교 신앙이 한국에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언론에서 많이 이게 종교, 왜냐하면 트럼프 가족이 굉장히 그 신심이 깊대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거기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이 크리스찬으로서 아주 그런 거를 갖다가 좀 뭐 어떻게 보면 그 바이블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신심이라고 그러죠. 신앙심. 예. 그런 게 깊어 갖고 지금 종교계에서 지금 많이 사람을 또 접촉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뭐 김장한 목사님도 막 튀어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반짝반짝 장을매님, 오늘은 윤통의 한 대표의 손을 잡아주는 것 같은데 글쎄 또 언제 변할지. 어쨌든 내일은 내일 생각하고 오늘 윤통과 한 대표가 한편이라는 것만 생각합니다. 이제 좀 정치 때문에 늘 긴장하지 않고 있으랍니다. 예. 제가 요 문제는 그 뭐야 한통령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거는 그 뭐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한동훈의 진실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을 까내리거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권력을 갖다가 안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이게 그 서로 이루어진 거냐면,
한동훈 대표가 적절하게 푸시도 하고 또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밀어붙이지 않고 이번에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서 준 거예요. 예. 그냥 그거를 왜 어제 제가 좀 한동영 방송에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어제 모든 사람들이 딥다 깠습니다. 그걸 갖다가 무슨 대국민 담화라고 했냐. 무슨 기자회견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했냐. 완전 끝까지 뭐 카바치고 그 뭐야 그 뭐 영부인 카바치고 뭐 변명하고 국민을 설득하려고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침묵했다고. 아무 반응 안 그러다가 오늘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스탠스는 뭐냐? 일단 한 걸음 물러서 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 정도까지 성의를 보였으면 왜 한동훈이 너무 잘할 거 아니야. 그 한동훈이 20년 이상 같이 일했는데 그 윤석열 그 검사 시절에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그 뭐야 김건희 여사도 모르겠습니까? 그렇게 가까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넥타이도 어디 갔다 오면 넥타이도 항상 선물하고 챙기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면 그래도 많이 노력하셨다. 많이 애를 쓰셨다. 그래 갖고 한 걸음 이제 물러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조화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사심이 없다. 그게 또 오늘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재통당 계열 사람들이 그냥 무식하게 아무 이유도 없이 한동훈을 자꾸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욕을 하고 까대는데 그런 게 아니다. 한동훈의 본심은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잠시 후 한통령 방송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늘 그 제일 큰 이슈는 뭐였냐면 그 명태균 씨하고 그다음에 변호인 그 김소연 변호사가 창원지법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창원지검 앞에 완전히 그냥 취재진들이 왕창 모여 갖고 했는데 거기서 그 들어가기 전에 왜 한 말씀 해 주세요 이거 했잖아요. 그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되게 안 응하면서 그냥 쑥 들어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가 이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김소연 변호사가 또 부연 설명을 하면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그 오전 10시에 그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서 하루 종일 또 이 얘기 때문에 엄청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또 그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녹취를 또 깠어요. 오전에. 예. 그런데 이제 이 녹취가 좀 묻혔어. 왜냐면 그 창원지검 앞에서 한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라 갖고 오히려 이 녹취가 좀 묻혔습니다, 지금. 예. 자, 어떤 녹취를 깠느냐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애플린 트럼프 재임 4년 동안 미국, 한국, 이스라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골든 애플님이 또 이런 그 뭐야 그 이해지력이 좀 있으신 모양인데. 자, 제가 이제 이걸 그냥 그대로 한번 민주당에서 한 걸 갖다가 좀 보여드리는 이게 새로운 녹취를 깐 거예요, 오늘. 자, 이런 설명입니다. 민주당 얘기는 이런 설명이에요. 지금 JTBC 거를 갖고 왔는데 이게 곧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설명해 주는 거죠.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청와대에 입주하는 걸 자신이 사주를 보며 반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녹취. 어유. 내가 뭐라 하대. 경호고 나발이고 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거기 가면 돼진다 했는데 채널A에서는 차마 돼진다라는 말을 못 쓰고 그냥 죽는다로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김정석 앵커가 사실은 이게 죽는다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원문은 돼진다. 이분 좀 말이 좀 거친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본인 같으면 돼진다 하면 가나 내가 김건희 사모 안전뱅이라고 눈 좋은 끌어올릴 사주라고 하고 내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김건희 본인이 영부인 사주가 들어앉았고 그 밑에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청와대 그 자리가 대통령 사주가 그러니까 본인들의 대통령 사주가 안 들어왔다 이거지. 거기 가면 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명신은 김 여사에게 청와대 뒷산의 풍수지리가 불길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또 명태균 녹취입니다. 내가 이랬잖아. 그 청와대 뒷산에
백악산, 백악산이 아니라 북악산이죠. 북악산은 좌로 대가리가 꺾여 있고 북한산은 오른쪽으로 꺾여 있다니까. 그래서 이 실적으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민주당이 이걸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1월 청와대 이전 공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존재를 청산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명신은 김 여사에게 꽃이 피기 전에는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며 대선 승리를 장담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함성득 교수, 요즘 이 사람 참 잘 나와요. 함성득 걸려있는 게 많아. 이와 관련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 녹취, 이거 2022년 4월입니다. 3월 9일이라 당선된다 그랬지. 내가 왜 그러냐. 그래서 꽃 피기 전에는 윤석열이가 당선이 되고 꽃이 피면 이재명이 이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함 교수가 전화가 와서 진짜 하루 이틀 지났으면 대선에서 졌겠다, 야. 그랬어. 어, 이제 인정했다는 거지. 그 함성득 교수도. 예. 이런 녹취록을 갖다가 오늘 갖다가 깠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이거 주술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거잖아요. 이게 또 주술이고 무속이고 이거를 갖다가 해갖고 청와대를 갖다가 안 들어가고 굳이 또 용산을 수리해 갖고 그걸 간관이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갖다가 뭐 무속이다, 무술이 되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 이건 무속이다, 미신이다, 뭐 그렇게. 이게 뭐 여러분 그냥 그 뭐 갖고 있는 생각대로 이거 뭐 미신이다, 뭐 아니다, 뭐 그건 뭐 자유죠. 뭐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니까.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왜 영적 세계에 대해서 뭐 공부도 한 20년 했고 또 수련도 한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봤더니 이게 보이더라. 사주를 봤더니 이게 안 맞더라.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한번 또 특집 방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트럼프 주니어가 이게 총이 이렇게 딱 비껴나간 거, 마침 그때 고개를 돌려갖고 총이 비갖고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준 거는 뭐다? 이건 기적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 뭡니까? 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영적 세계가 없다. 모든 게 다 무속이고 미신이다. 귀신이 어떻게 존재하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죠. 예.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게 어디냐? 더군다나 지금같이 21세기에서 이렇게 발달하고 막 이런 세상에 뭐 귀신이 어디 있고 그런 이런 무속적인 게 어디 있고 뭐 기적이라는 게 어디 있고 뭐 과학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아직도 너 미신 믿고 다니냐? 아직도 뭐 그냥 제가 요거 특집으로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영적 세계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는 이제 제가 좀 특별 방송을 갖다가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게 그냥 여러분이 지금 여기 뭐가 나왔냐면 이 사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주를 보는 게 이게 미신이냐? 근데 사실은 이걸 갖다가 이 영적 세계를 굉장히 좀 종합적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결론이 나오느냐? 그냥 제가 이거라는 이거죠. 아니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진짜 그러니까 세상에는 이걸 뭐 영적 세계를 제가 안다고 그래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 자기가 뭐 전 본다, 뭐 한다 하면 그 사기꾼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뭐 어차피 그거는 사기니까 거짓이고 사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도인들이 있어요. 이 영적 세계를 연구하는 도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주를 갖다가 왜 보느냐? 제가 알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영적 세계를 이제 간단하게 좀 하자면 그 사주하고 관련해 갖고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7차원, 8차원의 영, 스피릿, 스피릿이 이게 온 거다. 여러분, 그 1차원, 2차원 하시죠. 예, 평면, 3차원 공간, 4차원, 그다음에 시간을 초월한 어떤 그러면 5차원, 6차원, 7차원, 8차원을 이해하세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그냥 퉁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갖다가 우리는 7차원, 8차원으로 아니 그러니까 책에 그렇게 써 있어. 내 얘기가 아니야. 이 영적 세계에 대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아니 이게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스피릿이라고 혹시 제가 젊었을 때인데 제가 학창 대학교 때니까 뭐 한 1980년대 그럴 때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뭐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그 외국 거를 갖다가 번역해 온 건데 뭐 버스에도 막 이렇게 크게 광고를 하고 그때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그게 서양 책인데 그 미국에서 쓴 책인데 그 책을 읽어봐도 똑같아요, 논리는. 그러니까 7차원, 8차원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의 영이 이 지구를 찾아왔다. 그럼 지구를 외쳐하죠. 그 지구 중에서도 왜 그 영이 태어나야 되는데 지구 중에서도 한국, 대한민국 중에서도 뭐 서울, 서울 중에서도 무슨 성동구 뭐 이렇게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뭐 아버지를 선택하는 것도 뭐 초이스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선생님일 수도 있고 뭐 농사 짓는 분일 수도 있고 뭐 과학자일 뭐 검사, 뭐 의사 엄청 많잖아요. 그게 우연이 아니라 내가 따다다다닥 그래 갖고 우리가 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사주가 뭡니까? 태어난 연월시 연월일시 이게 사주잖아요. 그러면 이 그 주역에서 우리가 이게 주역 사주는 주역을 갖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주를 왜 보느냐? 7차원, 8차원의 세계에서 이게 딱 그걸 갖다 초이스를 할 때 아주 정확하게 셀렉트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900년대 태어나 갖고 고구려의 장수로 태어나지 않고 내가 굳이 그 1900년 1900 몇 년을 통해 갖고 이게 태어난 거는 그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셀렉트를 갖다가 연두생하고 이렇게 연월일시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역이라는 책이 뭐냐? 그걸 갖다가 거꾸로 역추적해 보면 이 사람이 요렇게 태어났으니까 고 시대의 어떤 그 영적 기운이나 그때의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분석해 보면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손에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검판사 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전범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권위 뭐 세 개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손에 권세가 있으니까 당신은 뭐 뚱뚱한 판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의사를 하든지 뭐 이렇게 그 꿰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그냥 무속이다, 이거 미신이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못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제가 한번 날을 잡아 갖고 요것도 멤버십 방송으로 특집 방송 한번 하겠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건 똑같아요. 기독교도 사실은 이렇게 따져보면 똑같아요.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영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았고 그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진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빚어 갖고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생명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갖다가 저는 물론 성경 많이 연구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불교로 득도한 사람, 천문으로 득도한 사람, 뭐 기공으로 득도한 사람 이렇게 다 만나 봐도 결국은 딱 이게 논리를 뭐 책을 읽어 봐도 그렇고 논리를 하면 그 공통적인 논리가 있어.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공통적인 논리가 있어.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무조건 무속이다. 물론 이 사람 이제 가짜면 제가 이랬잖아. 이거를 통해서 또 이렇게 가짜들이 굉장히 많다고. 진짜보다 가짜들이 훨씬 많다고. 왜 돈 벌기 위해서 점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제가 뭐 대충 들은 풍월루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녹취를 깠는데 이 녹취가 주목을 받은 게 아니라 뭐가 주목을 받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다 뒤로 넘어갔다. 자, 뭐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김소연 변호사가
그 명태균의 변호인이죠. 예, 김소연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느냐. 이 공천 의혹은 이게 공천 의혹이 아니다. 이 미담일 뿐이다. 자, 이걸 어떻게 왜 이걸 미담이라고 얘기했느냐? 그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나 영부인이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다. 왜? 아니, 명태균이 무슨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국민 아니냐. 일반 국민이 그렇게 전화해 갖고 뭐 이런 게 좋지 않겠습니까? 뭐 김영선이 좋지 않겠습니까? 누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그냥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끊지 않고 끝까지 그걸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경청해 준 그게 얼마나 정말 대단하신 거냐. 그래서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이 참 훌륭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건 공천을 갖다가 뭐 한 게 아니라 그냥 미담이다, 그냥 미담. 이렇게 뒤로 넘어갔어. 잠깐 이 얘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좌우간 이 미담, 어? 어떻게 그냥 뭐야 김소연 변호사 때문에 이 미담이라는 단어가 오늘 하루 종일 고생한 날이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정말 좀 4차원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염도 못 갖고 지금 수염이 덥수룩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 이걸 갖다 딱 듣고 와 정말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김소연 변호사의 그 변론은 예상을 안 변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갖다가 제가 중요한 건 그랬잖아요. 쇼츠 영상을 만든다고. 와, 이것도 정말 이거 만드느라고 수염도 못 갖고 오늘 거의 아무 일도 못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한통령 채널을 보시면 그 쇼츠 영상이 뭐 미리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후에 띄워놨는데 만들어서 제가 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못 보신 분이 계실 거잖아요. 이거 이렇더라 채널에도 떠 있습니다. 예, 이렇더라 채널에도 떠 있고 한통령 채널에도 떠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제가 민망하고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윤지호나 응원해라.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조용해. 너도 반말하지 마. 조용해. 제2의 윤지호 강혜경이 왜 변호인 입회도 못하게 하고 혼자 들어갔을지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2의 윤지호 얘기는 그냥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 황앤씨 당을 이끌었던 황우여 당시 비대위원장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곳입니다. 협박과 딜이 이제 제대로 들어갈 거예요. 그 황우여 사람이 들어갔다라는 게 왜 총리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조율하러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입막음하고. 추가 폭로하실 예정이 있습니까? 저는 폭로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귀담아 들어주신 대통령님과 김건희 여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 그냥 뭐 미담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공천 의혹입니까? 변호사 얘기까지 들어보면 명태균 씨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네요. 미담이다. 변호사가 신뢰가 하나도 안 간다고. 국민 여러분께 저의 경솔한 언행으로 그런 해프닝이 오늘 있었습니다.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그런 논리를 갖다가 김소연 변호사가 펼쳐갖고 과연 이제 판사가 이런 김소연 변호사의 논리를 갖다가 어느 정도 받아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궁금합니다. 판사가 과연 이런 식으로 이제 아마 변론을 하겠다는 건데 예? 그거는 공천 개입이 아니라 미담이다. 대통령과 영부인과 명태균 사이에 있었던 미담이다.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할 것 같은데 과연 판사는 어떻게 이걸 갖다가 받아들일지 그래 제가 오늘의 키워드를 갖다가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야, 맨 처음에 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출석을 갖다가 했는데 와, 김소연 변호사가 아까 잠깐 쇼츠 영상에서 받았지만 그냥 까대대요. 반말 딱 해가면서 시끄러, 조용히 해. 네가 먼저 한 말 했잖아. 이러면서 이거 무섭습니다. 예. 무서운 여자 싫습니다. 저는. 예. 이거 무서워요.
자, 오늘 그 속보로 계속 뜬 게 뭐냐? 키워드가 뭐 이런 거죠. 야, 경솔한 언행으로 민망하고 죄송하다. 이건 명태균 씨가 이제 맨 처음에 한 얘기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그 다음에 기자 질문엔 조사 뒤에 답하겠다. 아, 여기서 다 얘기하면 조사받을 내용이 없다. 그 다음에 그 뭐 또 폭로하실 겁니까? 그래요. 폭로할 것이냐? 질문에 내가 폭로한 적이 나 한 번도 폭로한 적이 없다는 거야. 정말 이걸 갖다가 어떻게 근데 명태균 씨 이런 면에서 보면 아니 우리는 지금 그걸 갖다가 뭐라고 생각하고 그 폭로라고 지금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런데 명태균 씨는 폭로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뭐 뻘쭘했어. 물어봤다가 아 또 뭐 폭로하실 거 아니 폭로한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폭로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벙쪄 갖고 말을 못 이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사건이 돈 받은 사건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왜냐하면 뭐 김영선 그 세비를 갖다 반띵했다. 아, 뭐 이렇게 갖고 돈의 흐름. 근데 1원도 받은 적이 없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조사가 어떻게 나오고 어떤 증거가 어떻게 정말 1원도 받은 게 없는지 그렇게 나올지 어떨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 씨하고 그 김서연 변호사는 이런 면에서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정신 세계가 이렇게 맞는 것 같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방향으로다가 지금 정말 생뚱맞은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보는 그 언론 뭐 기자나 이 그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저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쇼츠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분이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거를 갖다 쭉 듣고 나서 아이고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네요. 훌륭한 분이셨네요. 아니 저렇게 미담도 나누고 그런 거 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아니 그분이 이 우파 쪽 패널이 아니세요. 좌파 쪽에 항상 뭐 우리 뭐 좌장이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좌파 쪽 패널입니다. 민주당 쪽.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분도 이해가 안 간다는 거거든 그게. 예? 그래서 정말 이 명태균 씨하고 김소연 변호사는 잘 맞는 것 같다. 이 코드가 너무 맞는다. 서로 이런 면에서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한 게 또 압권인데 여기 보면은요. 키워드를 갖다가 좀 이렇게 하자면 자, 명태균 변호인 녹취록 제출 예정 없다. 더 이상 녹취록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제출할 것도 없대요. 아니 언제는 녹취록이 무슨 2,000개? 2,000개인가? 그중에 뭐 핵심이 또 뭐 200개? 여기 관련된 게? 막 그러고 만약에 구속시키면은 완전히 한 달 안에 내려 내가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지 않으세요? 아니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만약에 검찰이 날 구속시키면 내가 한 달 안에 그 대통령을 갖다가 하야하고 탄핵시킬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다. 그걸 다 까겠다. 아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녹취록이 없대요. 앞으로 뭐 그런 녹취록도 없고 뭐 나올 것도 없고 그러니까 제출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예정이 없대요. 녹취록 제출이. 자 그러면서 뭐라냐. 폭로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폭로. 어떤 데는 뭐 나를 구속하면 그냥 다 폭로하고서 그냥 한 달 안에 하야시키고 탄핵시키겠다 이러더니만은 갑자기 180도 스탠스가 바뀌어 갖고 오늘은 또 폭로는 영원히 없을 것이다. 뭐 녹취록이 없대. 그러면서 강혜경의 데피니션이 뭐냐? 제2의 윤지호다. 이게 뭐죠? 거짓말의 대장이다. 이거 아닙니까? 강혜경이 얘기한 모든 게 다 거짓말이야. 제2의 윤지호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돈 받은 것도 없고 뭐 무슨 정치 브로커로서 뭐 비리를 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그러면 왜 사과를 했느냐? 사과는 녹취록 유출에 대한 거. 왜? 자기는 녹취록 유출을 할 생각이 없으니 이거 녹취록 유출은 민주당이 깐 거잖아요. 대통령 육성의 녹취록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깐 게 아니지만 민주당이 그런 녹취록을 갖다가 까게 그렇게 해갖고 그건 제3 인물이 녹취를 해갖고 깐 그 원본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명태균이 사과를 갖다가 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정말 압권이에요.
우리가 왜 창업산업단지 그 유치한 거, 그것도 또 큰 이슈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뭐,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창업산업단지를 유치한 거는 명태균이 그 김건희 여사와 윤 대통령님의 그런 백그라운드, 그 힘을 갖고 딴 데 갈 걸 갖다가 창원으로 유치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를 갖다가 그 아니,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 명태균이 당시에 그 국회의원이 김영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김영선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도 회의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창원 그 산업단지 유치에 관한. 자, 지역의 주민으로서 지역 그 국회의원인 김영선 국회의원한테 좋은 안들을 갖다가 내고 그런 플랜들을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이렇게 주갖고 창원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오히려 국민으로서 우리가 칭찬할 일 아니냐? 칭찬할 일이지 그게 어떻게 비난할 일이냐? 그렇게. 그래갖고 지금 쓴 게 뭡니까? 단어가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한 것이다. 그거는. 내가 뭐 이권을 하고 그거하고 떼돈 벌자는 게 아니라 내 수입을 잡자는 게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명태균이 그렇게 한 거다. 그다음에 또 그 후보 추천한 거 있잖아요. 김영선을 갖다가 대통령이 직접 한 육성 녹음. 내가 김영선을 갖다가 너무 뭐 경선 때 뭐 고생도 많이 하고 해갖고 김영선을 갖다가 좀 이번엔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이고 당에서 말이 많네. 그 녹취록. 거기에 대해서 김소연 변호사가 어떻게 설명했느냐? 아니, 좋은 후보가 있으면, 김영선 같은 좋은 후보가 있으면 얼마든지 이거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역을 위해서. 그래갖고, 명태균이 그 추천한 거다. 김건희 여사한테 추천하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한테도 추천하고, 그렇게 추천을 해갖고, 그런데 그 추천할 당시에 명태균의 아무 직책도 없고, 무슨 뭐 장관이라든가, 뭐 무슨 어떤 직책에 있다든가, 힘 있는 직책이 아닌 그냥 일반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갖다가 끝까지 김건희 여사도 듣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들어주고, 그게 오히려 굉장히 그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말 훌륭한 그런 정치인이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거는 의혹이 아닌 공천 의혹이 아닌 뭐다 미담이다. 미담을 단어를 이렇게 썼어요. 좋은 후보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청은 의혹이 아닌 미담이다. 아까 제가 쇼츠 영상에 보여드렸죠. 그래갖고 약간 오늘 하루 종일 이 미담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냥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미담이라는 단어가. 예. 참, 전 아주 궁금합니다. 예, 이게 뭐 내일도, 오늘 이제 제가 방송 키기 전에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명태균 씨가 조사를 마치고 나와갖고 또 뭐 기자회견을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어떤 걸 했느냐 했더니 이제 김세현 여사가 내일도 또 조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길게 얘기 못한다 하고 그냥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또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죠. 뭐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다 노랗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데 그냥 노란 그 색안경을 끼고서 마치 내가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내가 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다. 그 얘기는 또 명태균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바로 십상시다. 그 십상시 역할을 갖다가 옛날에는 그 간신들이 십상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누가 한다? 언론이 하고 있다. 언론이 나를 갖다가 죄인으로 해갖고 자꾸 언론이 나를 나쁜 놈 나쁜 놈 나쁜 놈 그 노란 안경을 끼고서 명태균은 나쁜 놈 해갖고 언론이 십상시다. 또 이런 얘기를 근데 그거를 방송하는 게 또 기자들이고 앵커잖아. 앵커가 멋쓰게 갖고 언론이 십상시라고 그러는데 참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좌우간 그렇습니다. 예. 그런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또 조사를 갖다가 계속 받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정말 이거는 판사가 어떤 식으로 이걸 결론을 내릴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예고편 잠시 후 5분 후에 벌써 8시 25분 잠시 후 5분에 한통령 채널에서 예고편이 이렇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제저치기 의혹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는 한동훈표 변화와 쇄신만이 해결책이다. 한동훈표 변화와 쇄신 이 5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만이 정말 살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제가 기대하기로는 다음 주, 이번 주의 지지율은 떨어졌지만 다음 주 지지율은 이게 저는 그냥 최저점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최저점 찍고 이제 다시 상승하는 그런 지지율이 됐습니다. 한동훈은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이 윤석열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려고 까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 초딩 수준이다. 생각이 너무 짧은 사람이다. 한동훈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5분 후에 이 얘기는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요. 내일이 토요일이니까 모레네요. 내일 모레, 오늘 금요일이니까 11월 10일 내일 모레 일요일 저녁 8시에 제가 멤버십 방송, 특별 방송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건희 여사 분석. 이 방송을 보신 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말 행동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인간 연구 20년 노하우로 그다음에 컨설팅 20년의 노하우로 제가 잘 준비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한통령 방송의 멤버십도 이렇게 좀 많이 가입해 주셔서 한통령 후원도 해주시고 여러분은 또 인간 연구의 진수를 한번 맛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 이렇다라 방송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세진님, 희망대고님, MJ님, 서윤자님, 최공숙님 감사드립니다. 스포츠 스포스티커 스포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마그놀리아님, 이회, 김성윤님 감사드립니다.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그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박세진님 10만원, 희망대고님 5만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합니다. 또 특히 슈퍼챗으로 또 마그놀리아님 5만원 또 큰 금액을 후원해 주셔서 일주일 동안 제가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이렇더라 채널 또 여러분이 그 채창에 나눠주신 글을 한번 나누면서 음. 어. 영적 세계 예, 뭐 영적 세계가 또 있다. 이렇게 또 써주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예. 어쨌든 간에 제가 한번 시간 내서 한번 특별 방송을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실 줄 생각합니다. 예. 사람이 뭐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건 아니니까요. 아, 아이고 글을 많이 써주셔갖고 배를 좀 예, 안 회장님 대선 전에 아, 아이고 이게 글이 많이 읽어갖고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네. 예. 여기 있네. 예. 대선 전에 김건희 서울의 소리 이명수하고 나눈 대화 영빈관 온다고 김건희의 이명수 대화라고 뭉치는 거니까 이게 뭐 미리 나와 있던 얘기네요. 그죠? 예. 이미 그거 됐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명태균 씨의 이런 얘기가 전혀 뭐 근거 없이 이렇게 뚝 떨어진 얘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오늘 그 뭐야 스패너 분들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좀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미처 인사하지 못하는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영적 세계 얘기는요. 이거는 게 본인의 어떤 뭐 인생관과 가치관 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진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람 중에 많은 부분이 사기꾼이다.
사람이 약한 어떤 그런 걸 해서 이익을 보려는 그런 사람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쪽에 진짜 사람들은 잘 만나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진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인들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세상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름이 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런 쪽의 도인들은 득도한 사람들은 세상에 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그냥 뭐 우연히 만나게 되면 정말 천우신조고 행운이죠. 예. 제가 그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 점집 차려놓고 쉽게 얘기해서 점 보면서 야 복채 뭐 5천만이 구술해야 돼. 그런 사람들의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예. 뭐 명태균이 뭐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명태균 씨를 알 수가 없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많이 참여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우리 대표님이 포장을 잘해서 지지율 좀 오를 때. 예. 어쨌든 제가 그 얘기는 한통령 방송에서 제가 자세히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이구 8시 반인데 또 이렇게 1시간 넘는 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예. 유튜브에서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계시면 제가 5분 후에 바로 한통령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